처음 맞닥뜨렸을 때의 그 느낌은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얼마인가 내가 저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태가 단순 침투가 아니라 명백한 무력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 침투 요원을 무장 간첩이 아닌 무장 공비로 용어를 통일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색작전의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제 자살 11명과 생포 1명, 오늘 사살 7명 등 모두 19명이 확인됐으며 현재 도주 중인 공비 숫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까지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 이후 최대 규모, 최장기간에 걸친 군 작전이었던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바로 그 중심에서 자신들이 왜 불사조여야 하는가를 스스로 확인했던 육군 산악불사조 부대. 작전 개시 하루 만에 공비 3명을 사살하고 대침투 작전을 종료시킨 마지막 전투에서도 공비 사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들이 바로 산악불사조 특공연대인 것이다. 이들은 적과 맞서 싸우는 부대가 아니다. 적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부대다.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적진 깊숙한 곳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산악불사조 특공연대. 횡선으로 그어진 전선이 아니라 중심 침투로 확보한 적의 중앙부가 그들의 전장이자 활동 무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악불사조 특공연대의 모든 전술과 훈련은 중심 침투, 즉 적 중앙에 날아들어 적을 괴멸시킨다는 개념에 입각해 만들어지고 실시되는 것이다. 산악불사조 특공연대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비정규전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1984년 산악불사조 특공연대를 창설케 한다. 북한군 구조에서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전 부대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지상군 병력수는 남한의 2배 가까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약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의 특수전 부대는 유사시 전후방 지역의 대량 침투, 남한 전 지역을 동시에 전장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수전 부대만 24개 여단. 군비 증강만큼 인적 자원에 의한 고도의 전투력 증대가 병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군 구조에서 특수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인민무력부 산하에 총참모부가 있고 여기에는 참모조직 외에도 20개의 군단과 경보지도국이 있는데 각 군단마다 경보여단을 두고 있으며 경보지도국에도 경보여단을 두어서 정규전과 배합전을 수행하게 하며 유격전과 특수전을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에 대응할 만한, 그리고 유사시 그들 못지않은 전투력으로 적 후방을 결연할 목적으로 태어난 산악불사조 특공연대. 그 탄생 배경에 충실히 움직여왔던 이들로선 공비 침투에 대한 작전 수행의 과정들이 하나의 조건 반사였는지도 모른다. 침투, 타격, 정찰, 첩보에까지 이르는 이들의 임무는 고난도의 반복 훈련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 유격, 공수, 특공무술, 전투수영, 공중기동, 특공부대의 구성원으로서 거쳐야 할, 아니 쉬지 않고 반복되는 훈련들. 훈련 내용의 다양성만큼 그 강도 또한 만만치 않다. 훈련에서 고성과 기압이 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잠시 잠깐의 방심, 부정확한 동작이 바로 안전사고를 낳기 때문이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작년 가을 이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직접 느꼈기 때문이다. 기상. 앉아. 일어서. 앉아. 동작 봐라. 둘. 셋. 잘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뒤로 돌아. 전방에 함성 들어가서. 좌로 구르고 우로 구르는 이유. 그 이유는 이들 스스로가 알고 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전투에서 이들이 삶을 향해 과감히 뛰어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옳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화동 전투 때 제가 무장공비를 발견하고 수류탄 파편을 맞은 상태에서도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특공부대에서 받아왔던 강력한 훈련과 정신력 덕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같은 강동면 망덕산에서는 육군 불사조부대 정하욱 소령 등 수색대 5명이 무장간첩 3명을 사살했습니다. 49일간 계속됐던 대침투작전. 그것은 산악불사조 특공대원들에게 전쟁의 단면을 체험케 했다. 작전 시작과 함께 전과를 올린다. 하지만 긴장의 49일은 마지막 연하동 전투에서 적에게 치명상을 가함과 동시에 이대대 서영원 대위의 죽음, 박경상 중령의 무릎 관통상 등 큰 상처와 함께 마감됐던 것이다. 이 때문에 703 특공연대 서영원 대위와 12사단 수색중대 강민성 상병이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치열한 교전 과정에서 오대령과 함께 작전회의에 참석했던 특공연대 이정호 대령과 박경상 중령, 이종갑 소령, 김동석 대위 등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이제 죽었는 그 우리 서소령 같은 경우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참 군인이야.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여기서 맞고 저기 이제 집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 그 칠중대장하고 서소령이 내게 와갖고 막 그 지혈을 시키면서 대대장이 괜찮습니까 하면서 막 지혈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앞에 나가 있던 안내병이 맞았다고. 그러니까 걔가 그냥 이 대퇴부 맞으면은 그냥 그냥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임마가 야 엎드리라 하면서 가면서 금마를 끄집어내.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대로 이렇게 그걸 끄집어내려 하다가 그냥 뒤통수에 맞아. 막 부르니까 이렇게 좀 부르는 소리가 들리나 봐요. 이제 의식이 이렇게 회복 돌아오는지. 그래서 여보 나라면서 괜찮냐 그러니까 뭐 따를 때 같으면 저는 저를 제일 먼저 찾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첫 마디가 서대희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가 여보 왜 그러니까 서대희를 살렸어야 된다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서대희를 못 살렸다고. 그러면서 우는데 저 너무 안 됐더라고요. 이게 참 지휘관으로서 갖는 마음이고 참 이게 전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땐 정말 서대희 생각 더 나고 막 진급해갖고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했을 때 그때 생각도 막 나고 그래서 그래 서대희 묻고는 또 의식이 이렇게 좀 혼미해지는 거예요.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큰 희생을 치른 만큼 이들이 얻은 것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적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전과와 교훈은 이들을 진정한 산악불사조로 만드는 정신적 성숙 과정이었음이 분명하다. 산악불사조 특공연대는 해병대나 특전사처럼 지원 병력으로 충원된 부대가 아니다. 군입대 후 신병 교육을 마친 병사들이 모여 특공대원으로 만들어져가는 이곳. 산악불사조 특공연대는 자체 특공교육대를 가지고 있다. 전입 후 4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특공교육. 갓 전입 온 병사들에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이지만 진정한 산악불사조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다.
우로 4크리크, 하로 2크리크, 하로 2크리크. 교육의 특성은 전문화된 특공대원의 양성이다. 통신, 의무, 사격, 폭파 등 주특기별로 실시되는 특공교육대 과정은 이들이 전쟁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들을 설명하고 있다. 위급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에겐 전문적인 의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적진 한가운데서 일사불란한 임무 수행과 첩보 활동을 펴기 위해 요구되는 통신정의 역할도 부대의 작전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적 차단, 타격, 중요 시설 무력화 등을 위해 실시되는 폭파 훈련. 훈련의 특성상 항상 긴장감이 감돌게 마련이다. 적의 주요 시설 파괴를 위한 TNT 설치 훈련이다. 그 이름만으로도 위력이 느껴지는 TNT. 격원의 결선 작업을 바라보고 있는 교육생의 눈빛에서 아직은 두려움이 역력하다. 특공교육대 과정은 바로 이 두려움의 극복 과정인지도 모른다. 이거만 볼까? 특공대라는 곳에 전입을 와서 훈련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부대 군인들보다 특공대라는 이름을 가진 만큼 훈련도 힘들고 그런 훈련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나름대로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제가 정말 군인이구나 땀 한 방울 더 흘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군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